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통증의 뿌리를 치료하는 닥터 블랙입니다. 자, 드디어 불면증 완치 로드맵, 그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섹스 후 꿀잠의 비밀편에서 우리 몸의 완벽한 수면 스위치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 스위치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왔습니다. 뇌의 브레이크, 가바부터 시작해서 뇌에 과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마그네슘, 그리고 수면의 원재료가 되는 세로토닌까지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랜드 마스터, 바로 멜라토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제 8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한가 보다. 정신력이 문제인가? 하고 자책하신 적 없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요,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정교한 화학 반응에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에 따라서 불면증이라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의 출구를 함께 찾아 나서 볼 겁니다. 멜라토닌의 진짜 정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내 공장은 자꾸 멈춰서는지 그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잠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모두 점검했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부품들을 다 갖다 놔도 마지막에 이 모든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마스터키가 없다면 이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죠. 오늘 우리가 다룰 멜라토닌이 바로 그 최종 열쇠, 마스터키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멜라토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멜라토닌 하면 그냥 잠 잘 오게 하는 약, 아니면 해외 직구로 사는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어둠의 호르몬이라는 별명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멜라토닌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왼쪽에 저 작은 알약일 겁니다. 맞아요. 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그건 멜라토닌이 가진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멜라토닌의 진짜 정체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야간 주치, 나이트 닥터라는 사실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보다 훨씬 더 바쁘게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수리하고 복구하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야간 주치의의 업무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멜라토닌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였던 염증 찌꺼기들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수리해서 다음날 쓸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워주고요. 또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고, 심지어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시스템 그 자체라고 봐야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기는커녕 더 피곤하다면 그건 밤사이에 이 야간 주치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잠을 자긴 잤는데 몸의 수리와 복구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그냥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회복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야간 주치, 멜라토닌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제가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장은 아주 특별해서요. 낮에는 문을 닫고 오직 캄캄한 밤에만 가동됩니다. 자, 멜라토닌 생산 라인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트립토판이라는 원재료가 탁 올라와요. 이건 우리가 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어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간 근무조가 투입됩니다. 바로 햇빛이에요. 낮에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쬐면 이 햇빛 에너지가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이라는 중간 제품으로 바꿔 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야간 근무조가 이 세로토닌을 최종 완제품인 멜라토닌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설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려면 밤에 뭘 해야 할지만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낮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보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을 만들 원재료, 즉 세로토닌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밤에 비싼 암막 커튼 치고 완벽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도 공장에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겠어요. 그렇죠? 즉, 낮의 활동이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재미있는 시소가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를 깨우고 긴장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재우고 회복시키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타고 있죠. 이 둘은 절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쭉 올라가서 우리를 깨우고 이때 멜라토닌은 바닥에 착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코르티솔이 스르르 내려가야만 멜라토닌이 비로소 시소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의 삶이 이 시소의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의 그 밝은 불빛을 보거나 야식을 먹거나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내려가야 할 코르티솔이 다시 하늘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럼 시소 반대편에 있는 멜라토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꼼짝없이 바닥에 짓눌려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는, 즉 tired but wired 상태의 진짜 원인입니다. 멜라토닌 공장의 문이 강제로 쾅 하고 닫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면 공장이 고장나고 멈춰서는 걸까요? 기능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바로 부품 부족과 배선 불량,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장 원인은요, 작업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원재료가 많아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실제로 부품을 조립하고 기계를 돌릴 작업자들이 없으면 완제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멜라토닌 공장에서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영양소들이 바로 그 작업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마그네슘과 철분은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나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선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장에 재료도 있고 작업자도 다 있는데 중앙통제실에서 이제 생산 시작해 라고 보내는 전기 신호 자체가 끊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공장은 당연히 돌아갈 수 없겠죠.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이 배선 문제는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여러분의 목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를 한번 보세요. 멜라토닌을 만들라는 뇌의 신호가 그냥 손가채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시작해서 목 아래쪽까지 쭉 내려갔다가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뇌의 깊숙한 곳에 손가채로 올라가는 아주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때문에 이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속도로에 대형 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핵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수면제를 먹어서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뿐이죠. 진짜 해결책은 이 꼬여버린 배선과 오작동하는 제어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꼬인 배선의 배후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제어 시스템인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고 항상 비상사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수에게 쫓기는 비상사태인데 우리 몸이 태평하게 잠잘 준비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멜라토닌 공장을 돌리는 건 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이 꼬여버린 신경망 자체를 리셋하는 치료를 합니다. SNPI라고 불리는 자율신경 조절 주사 치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건 아주 특수하게 조제된 용액을 과흥분된 신경절 주변에 직접 주사해서 비정상적인 비상신호를 진정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치료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요. 첫째, 거북목 등으로 꽉 막힌 목 주변의 물리적인 신호 경로를 확보해 주고요.
둘째, 과도하게 흥분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몸의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겁니다. 길이 뚫리고 비상사태가 해제되어야 비로소 뇌가 안심하고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을 더 이상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잠은 의지력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공장에 필요한 재료, 즉 영양이 충분한지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리는 명령이 잘 전달되는 배선이 건강한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면증 완치 로드맵의 마지막 열쇠인 멜라토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율신경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뿌리를 발견했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단순히 불면증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만성질환의 배후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몸의 원인을 알면 건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블랙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